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8월 8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목소리 컨디션이 좋은데 오후 영상 올릴 때는 뭔가 좀 째지는 목소리 나는 거는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는 전강 후약으로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 움직임이 달라졌다. 왜 달라졌을까? 답은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금 30%. 도깨비가 거의 한 달 됐어요. 한 달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현금 30%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고, 종목 수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 수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이걸 알고 계세요. 현금 30%가 있어도, 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와 한 5종목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와 뭐 10종목 이상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틀립니다. 증시가 어떻게 변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쉽게 생각하세요. 전쟁이 났어. 아니 전쟁이 났어. 6.25 전쟁이 났어. 우리 부모님 세대 6.25 전쟁이 나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야 피난 내 집을 떠나서 한 달 동안 피난 갔다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 기간을 한 달을 잡았어. 근데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많아. 자식들이 10명 있는 집과 자식이 딱 3명만 있는 집과 관리가 어디가 편할까? 비율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야. 이해가 팍팍하죠.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식이 10명 있어. 그러면 나중에 성장하면 얘들이 다 잘 될 것 같아. 그게 확신이 있으면 괜찮지. 그런데 뭐든지 확률이 떨어지는 거든 많아지면 확률 떨어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잠시 후에 더 디테일한 설명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코스피. 자, 도깨비밸류가 매일매일 옵션 포지션을 보여드리면서 자, 외국인 투자 또는 돈 많은 애들이 지수 상승을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늘 제가 말하는 것은 뭐 달력상 이번 주는 오늘까지 토요일까지 이번 주지만 토요일 날은 장이 안 열리니까 증시는 이번 주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도깨비가 늘 영상에서 말하는 이번 주 마지막 날은 이겁니다. 목요일입니다. 왜? 주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도깨비가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3230 정도까지는 보고 있다. 어제 거기에 딱 끝났단 말이야. 그렇죠? 3220, 3240 이렇게 봤단 말이야. 어? 그럼 그 중간이 3230이잖아. 그래서 3230을 말한 건데 어제 거기서 다 끝났단 말이야. 3227에 끝났잖아, 어제. 그렇죠? 그것은 자기들이 그 정도에 가야 옵션 포지션 상단에 배팅한 것을 최적의 수익을 거두는 구간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떻게 되나? 자, 어제까지 들어온 물량을 보면 3260, 3280도 나오곤 있어요. 그러나 얼마 전부터 좀 달라졌단 말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가 달라졌느냐? 어느 날을 기준으로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증시가 급락이 나왔죠. 조금 보태서 4% 가까이 빠졌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좀 외국인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부터 보고 올게요. 다우존스 0.51 그리고 S&P는 보합 그리고 나스닥은 0.35% 상승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개 모두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보면은 음봉이 길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질근질근 떨어졌어. 미국 증시도. 그러다가 반등이 나오다가 시장은 좋아는 쭉 밀려서 끝났다. 자, 15분봉으로 볼게요. 그렇죠? 이런 증시. 시작은 좋았고 쭉 그냥 마감까지 떨어진 거.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특별한 뭐 악재 소식이 있어서는 아니고 아무래도 야 차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 말에 의해서 어느 날은 올랐다 또 어느 날은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전강 후약으로 그런 식으로 차트 모양은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0.35% 정도 올랐던 것은 반도체 종목들이 AMD가 어제는 좀 빠졌죠. 어제 빠진 거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제 좀 많이 빠졌잖아. 개파락 나오고서. 그런데 거의 회복은 했어. 거의. 자, AMD 효과도 있었고. 자, 그럼 애플도 한번 볼까요? 애플이 미국 공장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자, 애플이 올랐고요. 자, 그리고 AMD가 아니고 뭐 엔비디아가 안 보이네. 엔비디아 소폭 올랐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 올랐어요. 음봉은 나왔지만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서 그리고 AMD가 반도체 종목 중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 중에 AMD가 비중이 크거든. 엔비디아도 크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자, 이렇게 0.74% 올랐고요. 테슬라에 무슨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가 무슨 이야기냐? 뭐 이런 거는 뭐 다들 아는 뉴스고 좀 전에 어느 증권 방송에서 경제 방송에서 테슬라가 뭐를 취소했다. 거기에는 AMD가 아니고 엔비디아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는데 뭐를 취소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제가 찾는 대로 채널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도깨비밸류 구독하시면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구독하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리고 미리 이렇게 3220에서 3240 간다. 이렇게 제가 찍어드렸잖아. 그게 어제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죠? 늘 제가 미리 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미리. 자,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 오늘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 자, 도깨비밸류가 일주일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일주일 전에 대한민국 증시가 급락이 나왔죠. 그렇죠? 금요일 날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종목들도 똑같이 회복을 하면 괜찮겠지만 지수는 그래도 어떻게 올라오는데 종목은 개별주 위주로 어느 종목은 오르고 어느 종목은 떨어지고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왔다고 해서 다 회복감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본 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금요일 날 이날 급락 나왔죠. 보통 이런 지수가 장대 음봉이 이렇게 길면은 웬만한 종목들이 7%, 8% 빠지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도깨밸류 관심주를 제가 늘 100개 정도 보는데 한 3%, 4%대밖에 안 빠졌거든. 종목들은 검은 날은 되지 않았었어요. 자, 그러면서 올라와서 제가 보는 관점은 종목들은 그냥 요때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도깨밸리가 왜 현금 30%를 지수가 올라가도 계속 보유하고 있으라 하느냐? 먼 일이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잘 들어보세요. 도깨비밸류는 늘 미리 준비한다고 말을 해드리죠. 그렇죠? 자, 현금 30%를 어느 증권 방송보다 먼저 이야기해드렸단 말이야.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만간 며칠 안에 급락이 나올 것 같아. 증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며칠 전에 현금 30% 만드세요.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거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다 수익이면 얼른 만들 수 있겠지만 수익 보는 종목도 있는데 어떤 거는 좀 손실 종목이고 금방 30%못 만든 말이야. 근데 도깨비밸류는 한 달 전부터 그렇게 한 달 정도 전부터 이야기를 해드렸단 말이야. 그럼 만들기 쉽잖아. 그렇죠? 그때는 종목들이 더 좋았잖아. 그런 거예요. 도깨비밸류는 늘 앞서간다는 얘기야. 매일매일 들으시라는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현금 30% 만들었다고 치자. 자, 보유 종목이 5종목이고 보유 종목이 10종목이라고 치자. 자, 보유 종목 5종목이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현금 30% 있잖아요. 현금 30% 있으면 이 5종목 떨어져도 신경 안 써. 왜? 이 5종목은 종목 수를 줄였기 때문에 회사 튼튼하고 실적 괜찮고 실적이 괜찮지만 지금 손실 중이야. 언젠간 올라오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면은
갑자기 증시가 급락이 나서 툭 빠지면은 이건 매수의 기회대하고 30%를 그때 활용을 한단 말이야.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는 합니다. 자, 5종목 중에 급락장이 나왔다고 치자. 급락장이 나와서 5종목이 다 빠졌어. 5종목이 다 빠졌어. 야, 이건 진짜로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저는 이 30%를요, 어떻게 하냐면, 이 5종목이 다 빠졌다고 해서 골고루 배분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이 중에 2종목만 고릅니다. 어느 종목이 가장 먼저 탄력 있게 반등이 나올까? 그러면 이걸 생각하겠지. 이 종목이 업종이 다 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야, 이번에는 어떤 업종 시장에서 말하는 그 개별주 움직임이 있잖아. 예를 들어 로봇주를 갖고 있다, 뭐 자동차주를 갖고 있다, 얘를 2차전지 갖고 있다 치자. 그러면은 야, 이번에는 2차전지가 뭔가 이슈가 생길 것 같아. 그럼 거기에 이 30%를 거의 배팅을 합니다. 거의 배팅을 해서 어느 정도 평균 단가가 훅 낮아져 갖고 하루 이틀만 올라도 금방 수익으로 갈 구간이 갔다 오죠. 그러면 처음에 들고 있던 수량 남기고 여기서 추가로 들어간 것은 돈을 빼서 얘의 목적은 평균 단가만 낮추는 목적이었어.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본전으로 회복되는 구간이 짧겠지. 평균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빼서 얘 기존 들고 있던 수량만 남기고 얘들을 또 관리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갑니다. 얘 조금 그렇게 들어가면 금방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아. 빠르지 않다는 얘기야. 이해 가십니까? 저는 늘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우리 채널방 계신 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려고 지금 다 준비 중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만약이야, 만약. 자, 차트를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왔어. 여기까지는 왔어. 자, 이거로 보여드리면 좀 헷갈리지? 업종지수로 보여드릴게. 자, 여기까지는 왔어.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올 거라고 다는 아니겠지. 저는 예측을 했던 바. 왜? 외국인 포지션, 옵션 포지션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차트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기 좋게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올라가. 이건 if야. 만약. 자, 요 자리. 제가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말을 해드렸죠. 만약에 3230까지만 갔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여기서 박스권 움직임 횡보를 하면 왼쪽 어깨는 충분히 만들어놨지.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 헤드앤숄더 차트가 만들어진다고. 헤드앤숄더 차트는 진리야, 진리. 헤드앤숄더 차트를 완성을 하게 되면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이잖아, 이건. 현금 30%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해 가시죠? 예,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미국 증시도 모양이 이래요. 미국 증시도 모양이 이렇다고. 그거는 제가 이번 주말에 좀 시간 내서 길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늘 하루 전략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이쪽에 말을 하는 거는 좀 시간이 좀 아깝고 이 정도까지만 알려드릴게요. 앞을 봐서 지금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앞을 보는 전략. 자, 오늘 하루 전략 올려드립니다. 자, 어제 이제 도깨비밸류가 매일매일 시황을 올려드리니까 오늘은 개인이 덤비는 날이다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맞아 떨어지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식 좀 하셨던 분들도 도깨비밸류 시황 매일매일 들으면 자기도 어느 정도 이게 느낌이 오거든. 그렇죠?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덤빌 것 같은 날이었죠. 근데 저는 안 덤빈다고 말했거든. 전 늘 코스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어제 결론은 개인 투자자들 안 덤볐단 말이야. 매도로 나왔단 말이야. 그렇죠? 자, 어제는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개인이고 매도한 주체, 매수한 주체 다 금액이 작아. 금액이 작아. 그렇죠? 자, 다른 때 같았으면 매도하는 애고 매수하는 금액이 컸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 장대 한번 나오고 나서 그만큼 흐름이 달라지긴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오히려 덤비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덤빈다고 해서 엄청 덤비는 건 아니에요. 자, 개인 투자자들도 엄청나게 덤빌 지금 구간은 아니야. 자, 제가 이걸 올려드렸지.
자,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채널방에서 이 채널방 어쩌고 이야기 해드렸죠. 채널방이 여기입니다. 이 채널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증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도움 받습니다. 자, 어제는 파생 만길이기 때문에 파생하는 분들 꽤 있었을 텐데 어제 이익을 보셨으면 엄청난 도움을 받았어요. 어제 매도 치려고 했던 분들 잘못됐잖아. 이거 봤으면 그렇게 안 당했을 거야. 자, 이 사진을 제가 찍어드렸어요. 자, 삼성전자가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다가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치고 애플에서 오더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서 삼성전자 급등 나오면서 고객 예탁금이 쭉 늘어났다 그랬죠. 이 정도까지 늘어날 때 삼성전자의 힘이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쭉 늘어났다 급격히 줄고 있어. 급격히 줄고 있어. 자, 신용장부도 이렇게 질금질금 줄고 있어. 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아는 얘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먹잇감을 충분히 모아놓고 먹는다고 제가 말해드렸어요. 근데 먹잇감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 자, 이러면 외국인이 달라졌어요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 꼬시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단 말이야. 꼬시는 흐름. 자, 개인 투자자들이 마구 계속 몰려들면 꼬신다는 게 뭐야? 야, 일로 와, 꼬시는 거 아니야. 자, 어제도 충분한 조건이 어제 3230위로 더 올릴 수 있는 편안한 조건이었어. 근데 더는 크게는 안 올리더라고 어제. 어제 삼성전자 2% 올랐지만은 자, 삼성전자 볼까요? 삼성전자 보면 어제 음봉이 나왔지만은 어제 좋은 상승이 나왔단 말이야. 음봉 나온 거는 계속 쭉 안 올렸다는 얘기잖아. 외국인이 어제 매도가 나왔거든. 소량 매도. 큰 매도는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 자, 조율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조율. 야, 여기서 삼성전자 올리면은 지수가 더 올라가는데? 지수가 더 올라가면 안 좋거든. 왜 안 좋아? 자, 이게 옵션 포지션이에요. 자, 화요일 날 거 보면 3240, 3220, 3200 요 세 개가 있잖아.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적의 수익을 거두려면 요 중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어차피 상방으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3230에 끝난 거예요. 3227에. 그러면은 더 위로 가면은 더 위에 투자한 물량도 있으니까. 자, 3280, 3300도 있잖아. 근데 이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는 외국인들보다 개인 투자자들 돈 많은 애들이 배팅한 금액이 많다 그랬어. 그래서 신빙성이 없다고 도깨비엘과 이야기해드렸어. 그렇죠? 자, 상승에 84%나 나왔어. 그런데도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증시 힘이 셌습니까? 아니었거든. 그렇죠? 이틀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날부터는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거라고. 이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온 건 신빙성이 있거든. 그래서 어제 거기에 끝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제 마감된 거는 이렇게 상승의 배팅이 더 들어왔어. 이날보다. 그런데 보수적으로 지켜보자. 보수적이란 뭐냐? 가끔 제 이 영상을 들으면 보수적으로 보면 하락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야. 단어 그대로야. 보수적. 상승의 배팅이 이렇게 들어왔어도 우리도 따라가서 상승의 배팅을 막 하자. 공격적으로 하자.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걸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인이 달라졌어요가 무슨 이야기냐? 썸네일에 오늘 올렸던 거. 자, 더 위로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도 올리지 않더라. 자기네가 이번 주 할당량, 이번 주에 먹을 거면 딱딱 먹더라. 그런데 대한민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야, 우리가 먹을 만치 먹었지. 일단 다 청산을 했냐? 청산했으면 한 번 더 올려. 그렇게 꼬셨단 말이야. 꼬신다는 게 왜 꼬셔? 개미 투자자를 끌어당기려고 꼬시는 거거든. 그래야 자기들 팔 때 받아주는 애가 있으니까 그게 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건을 팔 때 내가 무슨 시장에서 장사를 해. 그러면 삐끼 해야 될 거 아니야. 삐끼 호객행 해야 될 거 아니야. 잔뜩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해드린 거야.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더란 얘기야. 그걸 알고 가자는 얘기야. 그래서
도깨비밸류가 외국인이 달라진 거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드린 거야. 개인 투자자들이 고객님들만큼 줄어드니까 그만큼 꼬실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럼 무리해서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 이야기를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는 제가 보기에는 자, 오늘이 만기일 날이 아니라 어제처럼 자신 있게 말해서 맞출 수는 없어요. 만기일 날은 눈에 확 보이거든. 응? 자, 오늘은 일단은 뭐 보합권이나 조금 약하게 시작이 될 수가 있어. 왜? 미국 증시가 음봉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0.2%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보합권 전후에서 시작될 가능이 높아. 그러면서 오늘 상승 마감하느냐, 하락 마감하느냐는 개인 투자자들 매수를 하느냐, 매도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봐.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이 달려들든 안 달려들든 매수를 해서 올릴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런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갖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쫙 올릴 이유는 없어.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율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느냐 매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금 30% 무조건 지키자. 무조건 지키자. 저희 채널방 회원님들도 요즘에 단타만 주고 있어요. 단타만. 단타 줘서 놓치는 것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클래시스란 종목입니다. 이 종목으로 25년도에 우리 회원님들 꽤 많이 먹고 나왔는데 우리는 대개 5만 원대 사서 6만 5천 원 이상 이런 데서 팔고 나왔던 종목인데 차트상으로 빠질 만큼 빠졌었거든. 그래서 도깨비가 이날 매수 힌트 줬어. 이날 매수. 근데 단타로 대응했어요. 단타로 들어간 거야. 이날 매수했는데 안 올라가더라고. 올라는 가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이렇게 꼬리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본전에 나오라 그랬어. 그래서 본전에 못 나온 분들은 어제 매도했어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 이날 올라갔잖아. 자, 3% 올랐습니다. 더 놔뒀으면 어제도 수익이 났겠지. 그런데 전략이 현금 30%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략이 아니었으면 더 들고 왔을 거야. 이런 것도 있어. 현금 30% 지키려고 하면 이렇게 놓치는 것도 있어. 그러나 현금 30%꼭 지키고 간다. 저는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자, 오늘도 만약에 채널방에 유료 채널방에 뭔가 주면은 자, 오늘 수익 났으면 오늘 팔고 나오세요. 그런 전략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 종목 메리트 있어 보이는데 그럼 들고 가면 종목이 또 수가 늘어나잖아. 그러면은 다음 전략할 때 나쁘단 얘기야. 철저하게 그 전략은 지키고 갈 겁니다. 우리 채널방 계신 분들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있겠지. 나 현금 30% 있고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들고 가도 되는 그건 센스야, 센스. 본인의 센스. 그런 센스 없었지 어떻게 주식을 해. 다시 한번 말할게요. 제가 본전에 매도하라 그랬는데 나 종목 수 많지 않은데요. 현금 30% 충분히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좀 더 들고 가도 되는 거죠. 그건 센스란 얘기야, 센스. 그 정도의 센스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겠지. 그런데 현금 30%가 없고 그런 분들은 단타로 잘 대응해야 된다. 이걸 알려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였습니다.